마사지점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세계실 건강 홈TV.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머리가 지끈지끈 지금 좀 아픈데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머리 아플 때? 저는 머리 아플 때 백회에다 침 나요. 꽂고 있어요. 머리에 침 꽂으면 너무 시원해요, 사실은. 여기 정중앙. 네, 저도 여기다가 네. 침 꽂고 진료할 때 되게 사실 많은데 그게 제일 빠르고 좋죠. 거기다가 풍지열 맞아요, 지압해주고. 그렇게 3개 주로 예. 침 꽂고 네. 일하죠. 나만 그런 줄 알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두통을 여러 가지 원인에 나눠서 치료하잖아요. 사실은 뭐 소화성 두통,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됐을 때 두통 정말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그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성, 신경 많이 써서 오는 두통, 또 근육성 두통이라서 목하고 어깨 근육 긴장 뭉쳐서. 때문에 오는 두통, 그 다음에 턱관절에서 오는 두통, 또 감기에 의해서 오는 두통, 또 축농증에 의해서 오는 두통, 이게 많은데요. 그거 한번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그다음에 그쵸. 배에다 침 맞죠. 맞아요. 중환 뚫어주고. 그렇죠. 근데 예. 집에서는 여기 승장혈인데 혈자리 이름은 네네. 여기가 이제 인맥이라고 밑에 생식기부터 해서 이렇게 정중앙으로 와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 풀어주면 그 경락의 시작점 끝점이니까 이렇게 쫙 풀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소화가 네. 안 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옛날에 배 이렇게 문질러 주시죠. 네. 애기들 네. 배 마사지 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요? 맞아요. 합복혈? 뭐 체했을 때 누르고. 네. 여기 사이 원폭 들어가는 네. 여기 합복혈 마사지 하는 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옛날에 주로 따셨죠 손가락을. 그쵸. 사관열 네. 다 따주고. 근데 보통 엄지를 많이 땄는데 네.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굳이 엄지를 딸까? 그러니까 경락적으로는 이게 폐잖아요. 맞아요. 폐경락인데 왜 엄지를 땄을까? 뭐 10개를 다 따기도 하지만 네네. 근데 경락적으로 보면 수지침에서는 머리가 여기 네네. 중지 끝 여기를 차라리 따는 게 효과가 좋았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소화성 두통에는 우리가 소화제 우선 먹어주고 합곡혈도 눌러주고 배도 문질러주고 또 여기도 따주고 뭐 이런 걸로 이쪽은 뭐 워낙 자리들 많죠. 그렇죠. 다 있기도 알고 하고. 계시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올 때는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열받으면 자요. 그 다음에 아 근데 또 공통점이야. 태양인들이 그런 건데 저도 그래요. 열받으면 피곤해져. 자야 돼. 자고 나면은 좀 네. 해소가 돼 있어요. 그쵸.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아니 태양인들은 그 피곤해져. 싸우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야 돼. 자야 돼. 간이 약하니까 이 노기를 어떻게 다스릴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좀 걸어요. 그러면 화가 좀 많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성일 때는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서 아픈 거니까 그죠? 열이 확 오르니까. 예, 내려주기 위해서 발자극해주고 걷고 그런 거 도움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간열을 받으니까 간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네. 이제 명치 옆에서 네, 여기 가슴 밑으로 네, 여기 기문혈이라고 있는데 네. 이 자리를 풀면은 생각보다 아파요. 여기가 간이 풀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 자리를 저 지금도 아파요. 열받았을 때 문지르면요 진짜 네. 아파요. 어, 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하는 법이 한 가지 네. 방법이고 아. 간을 직접적으로 푼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합곡처럼 네. 엄지, 검지, 발가락 사이 거기가 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그쵸. 태충혈이죠. 거기를 풀면 간이 풀려요. 그쵸. 간경이라서 발을 보여주기가 그러네. 네, 엄지와 엄지, 검지 이렇게 거기를 꾹 누르는 거죠. 맞아요. 사관혈이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그 술 많이 먹고 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네. 사관에 침 놓고 깨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옛날 병원 근무하실 때 응급실에서
그리고 학교 학생 때 학생 때 선배가 숙취에 쩔어서 그리고 뭐 농활 갔을 때 이럴 때 막 더위 먹어서 쓰러져가지고 실제로 쓰러진 건데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냥 사관에 침 넣고 나면은 싹 정신이 깨어 의식이 네. 흐려졌다가 그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또는 양유두 중심의 전중혈이 있는데 거기도 좀 문질러 주시면 스트레스가 내려가죠. 스트레스 내려가는. 여기는 여자들은 우라가 많아서 네. 문지르면은 막 어머님들 아프다고 손을 팍 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성들은 참고 사는 거가 다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성 이제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근육성 두통. 이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원장님.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이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돌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이런데 근육이 뭉치면 지나가는 혈관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두통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측두근 쪽도 뭐 이렇게 직접 마사지 하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고 흉쇄유도 이건 여기도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침과 부항이 있으니까 엎드려서 이 목 전체 어깨 승모근까지 침 놓고 후두부부터 그러고 부항 뜨고 그렇게 해주면은 거의 확실히 뭐 풀리죠. 열이면 네. 열 다 풀리죠. 그쵸. 두통으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뒤쪽 근육을 싹 풀면 이 머리 쪽으로 혈류름이 좋아지면서 두통도 자연스럽게 그죠.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통 유발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침 맞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턱 부위에 침을 맞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습관을 좀 바꿔야겠죠. 이갈이를 한다든가 뭐 네. 한쪽으로만 씹어서 이 얼굴 대칭이 깨져서 이렇게 돌아가 있다. 그러면 이쪽을 자꾸 씹어서 단련을 시켜서 이쪽에 수축하는 기능이 강해지면 이렇게 중심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평소 씹는 거랑 반대로 씹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교정기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셀프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맨날 침 맞으러 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쓰는 교정기를 착용한 방법이 있고 근데 본인이 할 때는 손에 장갑을 끼시고 이 턱 귓구멍 바로 앞에 또 들어가죠. 이 머리뼈와 이 턱뼈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를 좀 속에 있어요. 겉엔 교근이 있고 속에 네.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손으로 입을 넣어가지고 입 안으로 쭉 넣으면 이 중지가 이쪽 안쪽으로 닿아요. 네. 이 같이 잇몸, 풀어주는. 어금니 네. 그 뒤쪽으로.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같이 잡아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문지르면 잇몸이 해지니까 그쵸. 그것보다는 이거를 좀 늘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여기를 이완시켜줘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고 네. 턱관절이 있으면 두통이 굉장히 극심하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년 된 두통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타이레놀 같은 거 듣지가 않아서 병원에서 정말 강력한 진통제 처방받는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쓰는 교정기 되게 싼데 그거 끼고 뭐 30년 된 두통, 20년 된 두통 그냥 없어지신 맞아요. 분들 되게 많아요. 턱관절 때문에 응. 두통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씹는 습관 그리고 치아 그 치료를 좀 잘못하다 보면 한쪽으로 씹다 보면 그쪽 치아가 망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고 막 이렇게 손을 많이 대다 보면 그 보철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치과 선생님들이 살짝 높이를 원 치아의 높이보다 살짝 낮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간격이 또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턱관절에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애초에 뭐 얼음 같은 거 안 씹어 먹고 네. 쥐포 오징어 이름 찔린 거 안 먹고 한쪽으로 안 씹고 턱 안 깨고 껌도 안 씹고 이런 습관이 사실은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얘가 근데 원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턱이 진짜로 아프거나 입이 안 벌어질 때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두통의 한 70%는 사실은 턱관절 문제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도 문제가 오니까 그렇죠. 목하고 여기 어깨로. 붓고 다 붓고 이러면서 맞아요. 틀어지면서 오는 거라서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교정기를 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침 침으로. 맞고 그렇죠.
그러고 마사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 마사지점 하나만 알려줄까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수부열이라고요. 이 턱에서 흉쇄유돌근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흉쇄유돌근이 갖다 붙는 자리 맞아요. 여기 툭 튀어나온 뼈 쇄골의 끝 네. 거기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위아래 다 이렇게 문질러 보면 유난히 아픈 데가 있어요. 보통 이 쇄골 끝 아래점을 많이 문지르는데 여기를 풀면은 턱도 풀리고 여기 흉쇄유돌근이랑 사각근까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좌우를 눌러보고 많이 아픈 자리 그냥 턱관절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일단 한번 문질러 보시고 저는 지금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은 안 아프고 그래서 아픈 자리를 문질러서 한 몇 번만 문질러주면 금방 통증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통에도 좋고 이거는 안면 비대칭 그런 거에도 되게 좋아요. 턱관절, 눈떨림, 뭐 이명 이런 거에 전부 다 작용을 하는 비밀 무기 혈자리. 되게 네, 중요한 수부열. 자리고 네. 정말 환자분들이 저희가 살짝 만져도 악! 이렇게 하는 네, 자리이기도 네. 하고요. 전중혈만큼이나 아프다고 손 탁 치는 자리에서 그렇죠. 수부열 마사지 하면 두통도 많이 풀리고 네. 이명에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턱관절이 뒤에 척추와 연결됐기 때문에 목, 허리, 어깨까지 몸의 균형 잡는 데 기본이라서 아마 마사지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축농증으로 인한 두통은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축농증은 축농증 치료를 해야죠. 그쵸. 왜냐면 이 부비동이 막혀서 네. 여기 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오는 거라 사실은 여기 눌러주라는 분도 있어요. 부비동을 좀 영양혈. 영양혈하고 또 부비동 쪽을 눌러줘서 순환을 요 시켜라. 위에 여기 생각보다 시원해요. 그러니까 요 영양혈은 여기잖아요. 네네. 요 콧망울 옆에. 네. 근데 여기 말고 콧등이 있죠. 음. 사실 부비동이 이렇게 있는 그쵸. 거라서 그쵸. 여기 부비동 들어가는 입구쯤 되죠. 콧뼈 있는 네네. 쪽. 여기를 문지르면 코가 참으로 시원해요. 네. 축농증 있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여기 손에 체온이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문지르면 조금 더 좋죠. 네네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축농증은 약을 좀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네. 따뜻한 차를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고 컵을 코 밑에 대가지고요 김을 좀 쐬시면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것도 네, 좋죠. 코 안이 촉촉해지고 증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부은 게 좀 깔아앉거든요. 네. 그래서 겉에서 찜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뜨거운 김을 쐬라 그거 그것도 많이 좋죠. 하고 한의원에 오시면 여기 침 많이 넣죠. 아, 코 안팎으로 다 침 네. 많이 넣으면 코가 좀 뚫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별로 나눠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지압이나 그런 거 알려드렸는데 이게 통틀어서 두통에 쓰는 우리가 지압점을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거 몇 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효과적인 거 합곡보다 효과적인 거 뒤에 풍지혈. 그쵸. 그냥 네. 아예 풍지혈 자리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뒷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귀, 요 후두부 부위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쵸.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여기에 사실은 목과 어깨 근육이 붙다 보니까 거기를 풀어줌으로써 두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죠. 네. 특히 목 근육 전체 풀리니까. 네. 여기 원장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백회혈을 좀 만져주고 상성혈. 사실은 이 상성혈은 비염이나 좋아. 축농증에 쓰는 비염, 건데 축농증에 엄청 네, 그래서 앞에 까고 뒤쪽. 저는 사실 비염이 있었어서 앞에하고 뒤쪽을 많이 지압해 주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좋죠. 하나, 둘, 세 개가 다 혈자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혈자리도 알아봤고 또 지압점도 알아봤는데 원장님 두통 있는 분들 일상생활에서 걷기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 발자국. 아니야. 네. 인중이 빠졌어요, 원장님.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네요. 얘기하면서 나온 혈자리들이 네. 풍지혈 나왔고, 백회 백회 나왔고, 나왔고, 합곡 나왔고, 태충도 나왔고, 네. 전중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인중이 하나 빠진 빠졌네요. 거 인중. 네. 이거는 이게 동맥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몸 뒤로 정중앙으로 척추다를 흐르는 경락 뒤를 네.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요거 음. 그래서 인중과 승장을 위아래를 풀어주면 한 바퀴 돌잖아요. 기운이 그쵸. 머리끝 발끝 한 네. 바퀴 돌아서 막힌 길을 뚫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문지르면 눈도 밝아지고 이렇게 맞아요. 막 피곤해서 멍하다가 정신이 깨요. 실제로 이렇게 잠깐 한 30초만 해줘도. 그래서 좀 이거는 극심한 두통보다는 좀 정신이 흐릴 때, 네, 멍할 네. 때, 피곤할 때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평소에 두통이 있는 분들은 발로 기운을 내려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나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되네요. 오늘도 폐질의 건강.